자, 이번에 학습할 개념은 회전체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뭔가 돌려서 회전해서 만드는 입체도형을 나타내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도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입체도형이 아니라 평면도형이죠. 평면도형을 한 직선 L을, 그죠? 예, 우리 보통 이제 직선을 L로 나타내죠. 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합니다. 회전체. 선생님 옆에다가 오른쪽에다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이거 사실 원뿔이잖아요, 여러분들. 원뿔인데 저 원뿔은 어떻게 얻어내지냐면 요러한 이 빨간색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우리가 저 삼각형을 돌려서 어디를 기준으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 회전축 L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빨간색 삼각형 이렇게 돌려서 얻어낸 입체도형이 저 파란색 원뿔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평면도형을 돌린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평면도형인 이 삼각형을 회전축 L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얻어내는 입체도형을 회전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회전할 때 축이 되는 직선 L을 우리가 그 회전체의 회전축이라고 부르고요. 회전축이라고 부르고,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모선. 그죠? 여기 있는 얘네들이 되겠죠. 얘도 모선이고 얘도 모선이고, 모선은 모순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모선이고, 그렇죠? 네. 이 모선들이 쭉 돌면서 옆면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반원을 지금 반원이 있죠. 이 반원을 지름을 축으로, 이 지름을 지나는 직선을 축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이러한 공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그 개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라고 부른다. 구는 반원을 지름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얻어내는 입체도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외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회전체의 정의가 뭔지, 회전축의 정의가 뭔지를 물어보는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이 뭔지, 회전체가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지는지 이해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죠? 정의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자, 3번. 우리가 원뿔을 밑면에, 원래 원뿔이 요렇게 있었던 거거든. 원뿔이 요렇게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있었던 건데, 이 밑면에 평행하게 칼로 이렇게 팍 잘라버린 거지. 요러한 잘린 단면이 생기겠지, 그치?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이 아래쪽 부분이죠, 그쵸? 우리가 얘를 원뿔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비슷한 게 있었죠. 뭐였죠? 각뿔대가 있었죠. 각뿔을 팍 잘라가지고 생기는 아래쪽 부분이 각뿔대라면, 원뿔을 잘라서 밑면에 평행한 선에,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이 아래쪽 입체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뿔대라고 한다. 원뿔대. 원뿔대가 웬 떼죠? 미안해요. 원뿔대. 그래서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회전체의 성질,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모든 회전체에 관한 성질이 되겠어요. 회전체의 수직으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잘린 면의 모양이 항상 뭐냐면 원입니다. 우리가 원기둥도 이게 회전축이잖아요. 얘랑 수직이 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 잘려서 생기는 면이 이렇게 원이라는 얘기예요. 원뿔도 마찬가지. 이게 회전축이죠. 이걸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이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생기는 잘린 면이 이렇게 원이 된다는 얘기. 원뿔 때도 마찬가지로 잘린 면이 원이고, 구도 마찬가지로 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회전축이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잘린 면은 항상 원이다. 자, 이번에는 그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항상 무엇이다? 합동이에요. 잘린 면이 축을 기준으로 합동이며, 그쵸? 뭐다? 선대칭 도형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회전축인데요. 이 축을 포함하는 평면, 즉 이 선분을 가지고 있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잘린 면만 색칠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어떤 도형이 될까요? 직사각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직사각형. 근데 이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러한 평면으로 자르든 다시 얘를 포함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평면으로 잘라도 어떤 면이 생기냐면, 요때는 이러한
네, 핑크색 직사각형이 생기겠죠. 이 생기는 단면이 이 녹색이나 핑크색 직사각형이나 둘이 서로 합동이다 라는 거예요. 합동이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잘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잘린 녀석은 이 대칭 축을, 그죠? 회전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선대칭 도형이다. 얘를 기준으로 반으로 접으면 포개어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는 어떻게 잘라든 모양이 원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원뿔 때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축을 포함하는 이러한 평면으로 잘랐더니, 그쵸? 그 단면이 이러한 면이 되겠죠. 이러한 면이 되고요. 자, 얘가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회전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또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미안해요. 회전체의 전개도도 한번 봐볼게요. 내용이 너무 쉬워서. 그죠? 자, 회전체의 전개도, 일단 원기둥의 겨냥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6학년 때 공부해서 많이 알 거예요. 원뿔 때도 본 거죠. 우리가 원기둥과 원뿔 했을 때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원뿔대 겨냥도는 이렇게 되고요. 자, 원기둥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원기둥의 전개도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 녀석의 둘레, 즉 밑면의 둘레가 이 옆면에 여기 있는 이 가로와 같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밑면의 둘레가 무엇과 같다? 옆면의 가로와 같다. 이게 이제 사실 원기둥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둥이 갖는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원뿔의 전개도, 원뿔은 이렇게 생긴 원뿔을 여기서부터 칼로 이렇게 잘라서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펼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찬가지 이 밑면의 둘레, 여기는 이 빨간색의 길이가 어디의 길이와 같다?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 접었을 때 원기둥이 될 테니까요. 자, 원뿔대의 전개도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윗면의 둘레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아랫면의 둘레의 길이가 무엇이랑 같아야 되냐면 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아야지 접었을 때 원래대로 원뿔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는요, 잘라서 펼칠 수 없습니다.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라는 것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전체의 개념을 끝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체 기초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체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회전체는 어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만드는 입체 도형입니다.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을 구하라. 자, 직육면체는 어떤 면을 돌려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은 아니죠. 자, 구는요, 구는 이렇게 생긴 반원을 이 녀석을 축으로 돌리면 만들어진 게 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밑면이 다각형으로 나오는 각볼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원기둥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을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원기둥이 될 거고요. 원뿔도 당연히 이러한 삼각형을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원뿔이 될 거고요. 정사면체 마찬가지, 다면체는 회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적고 넘어가 볼까요? 다면체는 회전체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서 다면체를 공부했을 때 원기둥, 구, 원뿔, 원뿔대는 다면체가 아니다 라고 공부했던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녀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삼각기둥, 이거 다면체죠? 당연히 아니고요. 구 맞고요. 원기둥 맞고요. 사각뿔, 이거 다면체죠? 아니고 정 12면체, 정다면체죠? 아니고 원뿔대 맞고,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체의 겨냥도를 그리는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L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그 겨냥도를 그리고 입체 도형의 이름을 말하죠.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얘를 돌리게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은 원뿔입니다. 자, 사각형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러한 모양이 되고 이 녀석의 이름은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을 지금 돌렸네요. 얘를 돌리게 되면 위에는 좁고 아래쪽은 넓은 모양의 이러한 입체 도형의 회전체가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뭐였죠, 여러분들? 네, 원뿔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원을 지름을축으로 돌린 거는 당연히 이러한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이 되겠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9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거의 답이 똑같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고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특성상 네, 답이 거의 똑같이 나올 텐데요. 그래도 듣는 거랑 본인이 하는 거랑은 틀리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자, 답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회전체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요렇게 그려지고요. 이름은 원뿔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돌리면은 요러한 모양의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고 이름은 원기둥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돌리면 위에가 좁고 아래쪽이 넓은 요러한 모양의 회전체가 나오고 이름은 원뿔, 위에가 잘려나간 원뿔대. 그 다음에 반원을 지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얘는 이러한 공 모양이 될 테고요. 이름은 9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회전체를 자른 단면을 찾는 기초용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회전체를 축에 수직하는 평면으로, 축의 수직으로 맞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 항상 뭐다? 그렇지, 원이다. 그렇죠, 원이다. 무슨 말이냐? 이 원뿔이라는 회전체의 축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얘랑 축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잘랐다는 얘기,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면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 모양이 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책을 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르면 그 자른 단면은 항상 뭐가 된다? 선대칭 도형이 된다. 좌우가 대칭 모양인 선대칭 도형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수직이 아니라 포함하겠네요.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말하시오. 자, 9는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원이 나오고요. 자, 원뿔을 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들. 원뿔이 요렇게 있고 축이 요렇게 있는데, 그죠? 얘를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른 거니까 요러한 평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단면은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겠죠?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같겠죠?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원기둥은 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르면 원기둥이 요렇게 있을 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축이 지금 현재 요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이 축을 포함해서 요러한, 그쵸?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고, 그럼 단면이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쵸? 잘리는 부분이.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겠고요. 잘린 면의 모양은. 그 다음에 원뿔대는 어떤 모양이 되나요, 여러분들? 원뿔대는 이렇게 생겼고, 자, 회전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회전축이 지나가는데 쟤를 포함하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이러한 평면을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위에서 이러한 모양의 칼이 이 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탁 쏙쏙 자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잘린 단면은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이름은 당연히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좌우 대칭 형태의 선대칭 도형이 된다. 원도 선대칭, 이등변 삼각형도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직사각형도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좌우가 대칭의 형태죠. 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사실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 자, 원뿔을 포함하게 자르면 방금 전에 요런 모양이 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그리지는 않을게요. 이름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자, 원뿔대가 뭔지는 아시죠? 그 녀석을 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른다 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회전체를 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위에서 한가운데로
칼로 잘라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회전차를 딱 세워놓고 위에서 정확하게 반으로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뿔 모양의 케이크를 칼로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거고, 원뿔대 모양의 케이크가 있는데 뭐 푸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녀석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게 되면 위에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모양은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 자, 원기둥을 위에서 정확하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당연히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구는 어느 방향에서 자르든 잘린 단면이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개도를 보고 그 녀석의 입체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겨냥도를 그리는 문제가 되겠죠. 자, 왼쪽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얘를 접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네, 원뿔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뿔 이렇게 딱 그리고요. 원뿔을 딱 그리고 그 원뿔의 밑면의 반점이 4잖아요. 저렇게 길이가 주어진 부분은 길이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는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12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접으면 뭐가 되죠? 네, 원기둥이 되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둥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기둥에 지금 한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네, 반지름을 이렇게 하고 나서 3이다 라고 표시해주고, 얘는 이제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다음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을 또 그려라. 자, 얘도 어쨌든 접으면은 이렇게 부채꼴 하나와 원 하나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원뿔의 전개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뿔을 하나 그려 놓고요. 이제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길이를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그 원뿔의 모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선의 길이 5cm 쓰고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게 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 거는 우리가 왼쪽에서 했듯이 원기둥의 전개도라는 건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원기둥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반지름 지금 현재 6cm죠. 그래서 저 녀석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6cm,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애가 10이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면체와 회전체의 개념과 기초수준 문제를 학습을 해봤습니다.